제대로 된 서영 지식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서영수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서영수술 후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수술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지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눈수술 후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눈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술을 하게 되면 눈 주위가 간지럽고 가렵죠. 수술 자체도 물리적인 외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 치유 과정 중에 염증 반응이 시작돼요.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염증 매개체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히스타민도 있어요. 이 히스타민은 간지럽거나 가렵게 만들어주는 염증 매개체이기 때문에 수술 후 아무는 과정에서 간지럽거나 가려운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술 부위를 막 긁어버리면 상처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렵고 간지럽더라도 실을 제거할 때까지는 긁는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찜질은 냉찜질과 온찜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효과는 정반대예요.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수술 부위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을 줄여주어요. 지혈 효과도 있고 혈관에 있던 조직액이 주위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붓기니까 혈액의 이동량이 줄으니까 붓기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수술 부위로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고여있는 피인 멍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수술 직후에 일주일 정도는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하셔서 지혈을 돕고 붓는 거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많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온찜질을 하셔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시면 고여있는 멍을 이동시켜서 멍을 줄여주세요. 보통 냉찜질은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아이스팩을 이용해요. 그리고 온찜질은 집에 있는 수건을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요. 아이스팩이나 뜨거운 수건이나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동상이나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팩과 뜨거운 수건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하는 것보다는 얇은 손수건을 눈 위에 덮으시고 그 위에 아이스팩이나 뜨거운 수건을 올리셔서 동상이나 화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컨택트 렌즈 사용 시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컨택트 렌즈 착용을 미루시기를 권해요. 아주 빈도는 낮겠지만 수술 중에 각막에 손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실이 결막을 뚫고 나와서 각막에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면 그 위에다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의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혹시 생겼을지도 모를 각막의 손상이 완전히 아물고 난 뒤에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기를 권해요. 눈꺼풀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주위에 조직에서 당기는 장력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서 흉터의 상태가 가장 좋게 남는 부위예요. 그래서 굳이 흉터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연고를 바르시겠다는 분이 많은데 그 연고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연고의 성분이 안구에 닿는 것을 피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구의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흉터 연고를 사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흉터 연고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흉터에 가장 안 좋은 곳은 자외선, 즉 UV예요. 그러니까 실을 뽑고 화장을 하실 때 조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화장품을 흉터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걸로 흉터 관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금연을 하시기를 권해요. 하지만 기호품인 음주와 흡연을 제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음주와 흡연은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염증 감염의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3주는 금주와 금연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술 후에 최소 3주 정도는 금주, 금연은 꼭 하세요.
처방해 주는 약은 대부분 같아요. 첫 번째 항생제, 두 번째 진통소염제, 세 번째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했을 때 위장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장제로 되어 있죠. 겨울철이라 감기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기약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형수술 후 추가적으로 처방전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중복해서 드실 필요도 없고요. 수술 후에 앉아서 주무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술 후에 앉아서 주무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대신에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할 동안에는 눕지 마시고요. 산책을 한다든가 앉아서 생활을 하시고요. 주무실 때는 비계를 2개 내지 3개 정도 높게 미셔서 반듯한 자세로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만 높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고여있는 피가 잘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붓기 감소나 멍 감소에 도움이 돼요. 절대로 앉아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마세요. 겨울 성수기를 맞아서 수술 후에 후관리 방법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붓기와 멍이 길어져서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상처 부위가 벌어져서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하의 경우는 쌍꺼풀을 만들어 놓은 실이 풀려서 쌍꺼풀이 풀려버린다거나 눈매 교정할 때 근육을 줄여놓은 실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안검하수가 재발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제가 알려드린 후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단 기간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